자, 안녕하세요. 2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박살이 났죠.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이 메타 아시죠?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 이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올해 1분기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이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26.39%나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위터나 스냅, 애플 등 다른 기술주들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 메타가 모든 걸 만든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페이스북 확실하게 지금 끝물이라면 끝물인 건가요?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네요. 지금 성장이 꺾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너희가 뭐 보여준 건 없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은행은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난 기존 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정책은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올해 3월까지 진행할 것이며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일시 확대한 이후 4분기의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지속해서 볼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시장에 좀 유동성을 어떻게든 공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하나씩 정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근히 같이 발맞춰 갖고 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으니까 일단 유럽 쪽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계 식료품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상 기후랑 유가 상승의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한국 기업들 역시도 여기에 발맞춰 갖고 또다시 식품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가 곧 안보다라고 하면서 대만 기업이 자국의 이 반도체 기업을 M&A 하려는 걸 독일이 막았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국과 이 타국으로 확실하게 좀 갈라지는 그런 스탠스를 독일이 보여주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 하나만큼은 각 국가별로 나뉘어서 좀 대립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체감 유가는 이미 100불, 에너지 수입 부담 커진다라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임사에서 이 코인을 계속 발행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컴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OLED 전성시대 LG 디스플레이 분기 첫 200만 대 출하를 시작했다. 자, OLED 쪽으로 확실히 LCD에서 이게 넘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기판이 지금 호황이다라고 해서 심텍, 대덕전자 증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오미크론의 증상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방역 패스가 무용한 것이 아니냐, 다시금 리오프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한국은 원전에 제외됐지만, 자, EU 원전 천연가스 녹색 분류 확정이다라고 하네요. 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 이 다음 대선, 네, 대선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월달 TV 토론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텔레그램 공부방 운영하는 거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 들어오는 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제 채널 그 메인에 커뮤니티 탭 있잖아요. 거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어제 조금 이 위쪽에서 끝나주나 싶더니 결국에는 이 보합권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일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 상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원전 제외했지만 이후 원전 천연가스 녹색 분류 확정 이런 내용이 나왔죠. EU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 모듈 이 사업을 하는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고, 여기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삼성물산 역시 투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 원자로를 수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전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일반 원자로에 비해 가지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야 될 건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매출은 상당히 커질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그러면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최근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좀 매수를 해줬고요. 아마 금투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금투의 매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그 이전에 많이 판 물량들도 있고 산 물량들도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저점 부근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기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로만 좀 분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매도가 아니라면은 그게까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 투시는 단기성 자금들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약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성 자금을 딱 넣어줬죠. 분명히 약간 더 올라가면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증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신 계속 들어와 주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들어와 주면 더 좋고요. 자, 그럼 차트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전 지지라인 요 부근과 그리고 요 음봉 있잖아요. 요거 위를 뚫어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리상으로 보면은 이 위로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게 어제 오늘 이틀 남았어요. 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오늘도 실패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크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건 없는 게,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위로 자리에 잡는 그때가 언제냐가 좀 중요한 거지,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손절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우선은, 자, 11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1선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1선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갭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찍어줄지 그리고 뚫어줄지 눌릴지 두 가지 경우의 수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1선 볼린저 상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열린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여기서는 또 볼린저를 뚫어주면은 타고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갈리긴 하겠지만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우선적으로 이 위에 자리를 잡는지 이걸 첫 번째로 보시고 21선을 뚫어주는지 이걸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루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가 가려고 하다가 말고를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중요한 자리라 이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위쪽에서 자리 잡아주는 순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 위쪽에서 자리 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가장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전략을 한번 짜본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안에 있으면 굳이 정리할 필요 없는데 자, 요 북은 이탈하면 여기선 비중 조절. 자, 비조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에서 자리 잡는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기대하면서 보자. 다만 21선 부근에서 눌리는 모습 보여준다. 난 단타다. 여기선 비중 조절 들어가는데 조금 더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21선 딱 뚫고 떨어지는데 이전에 지지 라인 부근 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 조절 들어가도 되겠죠. 정말 장기로 보면은 요 아래까지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냥 편하게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 있으면 좋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 종목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자, 이게 갈 듯 말 듯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간질간질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두산중공업 아직 끝난 거 아니고 간질간질 한 만큼 터질 때는 크게 이렇게 긁어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도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다들 힘내자라고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 이 두산중공업 다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공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탭 있잖아요. 여기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